왜 아무도 말 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뭐라도 이거 갑자기 뭐라도 말을 아니 하셔야 약간 되지 않나요? 보낸 거였어요? 빨리 하자고 해서 빨리 하기를 원한 줄 알았지.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가시죠, 빨리 가시죠. 하시죠. 가시죠. 좋습니다. 저희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간은 무거울 수 있지만 무겁지 않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오늘의 뭐죠? 주제, 죽음에 관하여입니다. 네. 죽음에 관하여. 네.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순서가 아직도 헷갈리는 우리. 아니 지금 저희 어떡합니까 이렇게 지금 몇 화죠 지금 56화인가요? 네, 이렇게 59화요. 좋아해요. 59화? 아니 60화가 다 돼가는. 민코 약간 모니터링 안 하는 거 뭔가 들킨 느낌인데. 아니 벌써 59화. 좋아해요. 놀랍네요. 되게 놀라워요. 네. 아무튼 자기소개를 좀 하시죠. 아무튼 자기소개 해주시죠. 민코님 먼저 해주세요. 저는 오늘 뭘 할까요? 저 주말에 그 원주 갔다 온 민코입니다. 원주. 원주 가서 뭐 하셨죠?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려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외가가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제가 외가가 원주여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외가 댁에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방문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올라왔는데 당일치기 원주가 꽤 할만해서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올라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다녀와서 오랜만에 이제 할머니 보고 효도하셨네요. 효도. 그래서 그러게요. 그냥 가서 아니 당일치기 하기 빡센데 아무리 그래도 1시간 반 걸릴 텐데. 그래도 뭐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가서 하는 건 없어. 그냥 이제 외할머니 집에 뒷목에 들어누워 있었거든요. 외갓집 가서 따뜻한 방에 이제 들어누워 있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좀 든든한 것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있나 봐. 그냥 자기들끼리 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의 역할을 이제 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예, 민코였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고생하셨네요. 리스님은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주말에. 오늘 뭐 한 거 말고 일단 반 좀비 상태인 리스입니다. 그렇게 됐고 텐션이 좀 많이 낮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요일인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약간 급발진해서 뭔가 동시에 2개를 연속으로 잡아놔서 연속 6시간으로 악기 연습을 하다 왔습니다. 6시간 악기 연습. 네, 한 4시간쯤부터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희 클래식 특집이나 악기 특집을 한번 좀 해주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리스님 악기가 되게 재미있는 밈이 있는 악기잖아요. 네. 무슨 악기 나중에, 하시죠? 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비올라 하고요. 네. 거기에 얽힌 비올라 얘기는 개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차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저는 지금 엄마 생신을 축하드리고 온 바질입니다. 저도 효도 좀 하더라고요. 네. 내일 엄마 생신이셔서 그래서 저만 효도 안 했네요. 매주 주말마다 효도하셔야죠. 뭐 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효도를 하고 왔고요. 뭐 하셨나요? 고기 먹었어요. 고기 먹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거네요. 그러고 케이크를 사갔다. 그 정도면 진짜 괜찮다. 효녀. 네, 같이 외식을 했다. 뭐 요 정도. 가질 씨가 사드렸나요? 아니면 뭐 아카로 샀나요? 아빠 카드? 정확히 아빠 카드로. 그리고 제가. 뭘 너가? 케이크는 제가. 잘했어. 가성비 좋은 교환이네. 그래도 시간을 같이 함께 했으니까.
아, 효녀 타이틀 얻기 어렵네요. 아, 인정해드립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인정해드리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이제 자기소개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질 씨가 순서를 마음이 맨날 급한 게 헷갈리는데. 이게 기획 뭔가 발제부터 기획 그리고 이제 사전 내용 세팅까지 직접 해주셔서 마음이 급해. 빨리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자랑보다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에 아, 가깝다고 보시면 해치우고 싶다. 네, 빨리 숙제 먼저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빨리 자고 싶은 마음. 어, 네, 어쨌든 저도 딱 그 다들 여러분, 마음인데. 저희 그 번쩍이 여러분 다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일요일 밤 9시 반이거든요. 좀 네.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어쨌든 맞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죽음에 관하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죠? 계기가 있었나요? 네네. 사실 그 제가 지난 화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좀 치르고 그러고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동안 되게 아프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또 막 간병을 하고 이런 걸 쭉 보면서 좀 한번 죽음에 대해서 다뤄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아프셨던 게 막 어떤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제 몸이 쇠약해지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아프셨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갑상선 암이 있으셨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올해 한국 나이로 97이세요. 그래서 와. 네, 사실 갑상선 암은 되게 치료하기가 쉬운 암인데 이제 할머니의 연세가 너무 많아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이제 노쇠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걸 좀 차치하고서라도 굉장히 진짜 천수를 누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잘 그런 네. 발언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르겠어. 예전에 봤던 만화였는지 뭐에서 봤던 영향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좀 많이 느낀 게 네. 결국에는 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행사다. 그리고 장례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자들이 이 이제 죽음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보내드릴 건지를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게 장례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좀 최대한 좋은 식으로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그것도 너무 너무 잘 말했다.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장례식이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또 정말 뭐랄까 좋은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변인 사람들에게도 좋은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 사실 호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오래 천수를 누리다 가셨을 때. 근데 모르겠어. 내가 진짜 그렇게 정말 나이가 많아서 몸도 아프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을까?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은 막 요즘에는 막 존엄사 같은 거 막 했다고 어디 그 북유럽 총리가 막 그 맞아요. 나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것도 좀 있고 막 그런 것도 참 궁금하고 그러네요. 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지라든지.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얘기에 앞서서 좀 죽음이라는 이 키워드를 처음으로 좀 실감했던 때가 각자 언젠가요? 사람은 죽는구나. 아니면은 누가 죽었구나. 이런 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인지했던 순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말해준 거거든요. 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나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때 중학생 때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죽으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만 죽고 이 세계는 다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죽으면 이 세계도 같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마치 종이가 이렇게 확 구겨지면서 이렇게 슉 하면서 빨려 들어가듯이 내가 죽음과 동시에 이 세계도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는다라는 것조차도 없는 정말 완전한 무만 있을 뿐이지 죽음은 그런 거다. 이 세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의 이제 개똥 철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아 죽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 죽는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삶에 되게 이 모든 게 다 뭔가 퍽 무의미해지잖아요. 공허해지고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결국엔 다 끝이 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불가항력에 완전 불가항력이니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렇게 끝나면 나도 없고 님들도 없고 우리가 함께했던 이 아름다운 추억과 시간들도 다 없어지고 파워바켓스도 없고 그쵸? 파워캐스트도 없고 다 없어진다라는 게 참 뭐랄까 좀 뜻밖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요즘엔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음.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애늙은이었네요, 엄청. 어떻게 벌써 그렇게 생각을 했지? 네, 중3 근데 때는 뭐 그냥 약간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하자면 저도 중학교 의무교육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죽으면 뭐 세계가 종이로 접혀서 구겨져서 무로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죽으면 사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상을 좀 장착한 상태로 요즘은 뭐 죽는 걸 전혀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이제 지금 여기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오히려 행복할 때 들고 아프거나 피곤할 때 지금 이대로 죽으면 나 진짜 개 억울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약간 원동력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좀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제 지금 이직 전 지금 현 직장 사수분도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예전에 그 비결을 커피 챗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간단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했더니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계속 그 죽음을 염두를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동력을 찾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생각보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죽기 때문에 이 세속에서의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그 사수분은 내가 죽음이라는 게 있고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내가 그 뿌듯하게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니까 좀 재밌네요. 네. 바질님은 네, 맞아요. 약간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가 그렇게 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많이 빠졌을 때 제 최애 영화 중에 하나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다 부질없고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주인공이 그럼 그 시간을 소중히 할 거야 라는 완전 마지막 대사가 있었어가지고 스포 갑자기 당했을 수도 있어서 상세 페이지에 적어드려야겠네요. 네. 좋다. 오늘 영화 얘기 많이 하고 스포일러를 달죠. 그 상세 페이지 네. 근데 예.
상세 페이지 근데 읽어주시죠? 그 번쩍 여러분. 그거 엄청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쓰는데. 신경 쓸 건 아니고 저희가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 정도 가면 어떨까? 아, 좋다, 약간 좋다. 이용 약관 같은 거구나. 아무도 안 읽어. 읽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바젤님은 네, 죽음을 경험하셨던 어떤 계기나 생각하시게 된 어떤 첫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첫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대학교 때 동아리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 가까운 친구였고 이래서 좀 그때 좀 충격이 처음으로 컸겠어요. 충격이 크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충격이 좀 커서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좀 여파가 있었거든요. 그 충격의 여파가. 그래서 좀 어쨌든 여러모로 좀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많이보다는 그냥 처음으로 인지를 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사실 웬만하면은 이런 그 어떤 무서움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이 없다는 게 좀 예를 들어서 막 롤러코스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죠? 막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약간 스릴 있지 않나? 재밌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겁이 근데 없네. 겁이 없어요. 좀 그런 거에 대한 겁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번지 점프를 했었는데 한번 번지 점프를 할 때 진짜 아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 와, 너무 나는 겁이 신기하다. 많아서 못해. 네, 아니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자력으로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점프를 해야지 이제 슝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 점프를 하는 게 진짜 약간 내 삶을 내가 해치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정말 자살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그래서 그게 원래 제가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는 되게 멋있게 다이빙을 하면서 막 슝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는 막 되게 엉거주춤하게 아 약간 이러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뛰긴 뛰셨네요. 그 뭐 뒤에서 뭐 발로 찾은 거 아니고. 별로 안 샀는데 어쨌든 뛰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영상으로 찍어줘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저는 너무 쪽팔려서 그 영상을 사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죽음이랑 가깝다고 느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인생에서. 그런 거를 잘 롤러코스터나 이런 걸 잘 타시니까 번지 점프도 사실은 잘 뛰어낼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도 못 뛰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의 차이점은 내가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적극성을 갖고 나를 해치느냐. 약간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다른 되는구나. 롤러코스터나 이런 거는 그냥 거기에 탑승하는 게 나의 적극성의 끝이잖아요. 그쵸, 탑승하고 나서 그쵸. 타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 네.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나 하셨어요? 민코 죄송합니다. 씨에게 첨언한 것밖에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고요. 이스님은 그러니까 뭐 나나 주변의 뭐 죽음 이런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신종플루 때 막 죽도록 아팠을 때 막 이럴 때 좀 이제 죽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진짜? 결국 이렇게 목숨이 질기게 살아 있으니까 계속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쫄보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바질 씨처럼 대담하게 이런 스릴 있는 액티비티를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여행 가서도 교통법규 무조건 잘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 아니 신종 플루 때 그만큼 아프셨어요? 진짜 죽겠구나 이러다가 싶을 정도로? 저는 꽤 아팠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말고 플루가 네. 우리가 중고등학생 뭐 이럴 때인가요? 중학생? 중학교 2학년 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죽도록 아프고 나는 이제 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체 휴교가 때려져서 조금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은 아프지도 않는데 쉬네 이러면서 조금 배 맞아. 아파했어요. 저는 그렇게 쉬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저도 내가 신종 플루는 아팠기 때문에 안 걸렸던. 님들이 건강했던 거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냥 주변에 소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가 저는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좀 컸었고 왜냐면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많아가지고 그
남매가 많아서 부모님이 항상 일을 하러 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업어 키운 느낌이었는데 외할머니 구멍가게에서 맨날 테레비로 만화 보고 할머니가 밥 차려주면 콩자반에 밥 먹고 막 그랬는데 돌아가신 건 거의 중학교 때쯤이었는데 그때 어, 그때 약간 후회가 된 거는 뭐 다들 그렇죠. 뭐 부모님이나 그런 친지가 죽기 전에 조금 더 잘해드리지 않았을까? 조금 더 자주 보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나에 대한 약간 바보 같음, 이런 거가 조금 크게 와닿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굳이 할머니랑 안 놀고 할머니가 이제 밥 아, 먹을래? 맞아. 하면 굳이 안 먹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확 이제 물밀듯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한 개 더 있다면 대학교 때 이제 제가 군대를 이제 상근으로 하면서 집에서 네, 출퇴근을 하는데 집에서 이제 리트리버 잡종을 키웠어요. 발바리 리트리버를 키웠는데 네네. 그 멍멍이 키우던 애가 갑자기 너무 똑똑해서 집을 한 3일 나갔다가 이제 볼장 다 보고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 예.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한 일주일 앓다가 죽었어요. 너무 근데 이제 갑작스럽네요. 마지막에는 막 제가 막 열심히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그랬는데 막 걷지를 못했거든.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냥 막 빨리 나오면 이제 가자고 막 어디 가자 막 이런 것들 막 아, 노래 불러주고. 아, 어, 아니, 되게 그 네. 누군가를 국어 살피는 리스님 되게 낯서네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변형 공격을 하면 어떡해. 아무튼 그리고 어, 나서 약간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죽고 나서 사후 경직일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이제 몸이 헉 하면서 이제 진짜 죽는 모습을 봐서 난 어, 그때 기억이 컸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세상에. 아니, 그럼 근데 그때 죽을 때 다 가족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아니야, 곁을? 아니야. 그렇진 않아.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봤던 셈이죠. 너무 충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을 봤다는 게? 충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나을 기미는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했는데 슬프긴 했죠. 약간 그랬습니다. 숙연해지네요. 리스님. 네, 숙연해지네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진짜 그 죽음을 인지하고 나서는 조금 어쨌든 되게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되게 새로운 개념이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개념인 것 같긴 하네요. 죽음이라는 근데 맞아요, 것이. 맞아요. 저는 그 아, 경험하고도 사실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좀 옛날 일을 아니,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아니, 근데, 있었던 좀 아니, 근데 임팩트가 큰 일이다 정도? 제 생각에는 잘 까먹는 것 치고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그러니까, 아, 그 리스님의 슬프다. 말에 많이 보여줬어? 약간 아니, 뭉클해지고 자, 또 무슨 할머니 리스님을 좀, 얘기는 진짜 네, 치트키지. 할머니 얘기 치트키지. 또 리스님을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리스님이 나 평가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렇게 평가가 바뀌었어, 평가가. 나에 대한 평가 너무 박한 거 아니냐고. 알았어. 네네. 어쨌든.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도 그런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의 순간을 좀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뭐 이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면 민코님 같은 경우는 죽음을 늘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 했는데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 사시겠습니까? 두둥. 지금 두둥. 당장은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없다에 가까워서 그냥 뭐 살다가 죽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한 50대, 40대, 50대 넘어가고 몸이 고장 나면 반대가 될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지금은 행복하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고 이제 몸이 아픈 곳이 생길수록 죽기 싫다. 더 미련이 갖고 더 이제 멀쩡한 거에 대한 갈망이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오히려요. 네. 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어. 좋아지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라던가 아쉬움,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 또 블랙미러에 보면은 바질님이 또 추천해 주셨던 에피소드 중에 블랙미러가 뭐죠? 블랙미러라고 그 영국에서 만든 SF 이제 약간은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SF를 다루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거기서 이제 그 유토피아에서 영원히 사는 걸로 결말이 나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커플이 네네. 그러니까 이름 서버 뭐였죠? 안에서 네. 무슨 약간 열대 무슨 그런 섬 이름 같은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게 평생 영생을 누릴 수 있어.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되는. 실존이 아니라 어떤 약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런 거죠. 그쵸. 근데 거기서는 그런데 일단 저희의 지금 이 논의에서는 디지털이라는 그 맥락을 그냥 떼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떼고. 건강하고 이제 풍요롭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삶은 축복일까? 아니면은 지금과는 다른 어떤 뭔가가 될까 싶은 거죠. 근데 확실히 다를 것 같긴 한 게, 아까 저는 그 삶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삶을 되감기 할 수 없고, 빨리 감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도 제 지금 눈앞에 꽃이 있어서 그런데, 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도 평생 펴있지 않고 언젠간 져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맞아요. 약간 꼰대 같나요? 이 아니요, 순간뿐이란 걸 아니까. 네. 그쵸. 되게 네. 공감이 가는데 갑자기 업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회사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어떤 자료를 팔아요. 어떤 네네. 자료를 저희가 막 구성해서 파는데 교재라고 그거를 하죠. 뭐 교재를 파는데 그걸 무제한 액세스, 그러니까 평생 이용 가능하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뭐 2달이든 3달이든 안에 이제 활용할 거 다 해라. 그 교재를 3달 안에 써라. 라고 걸어두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진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러면 결국 약간 그러니까 인간의 좀 적정 수명은 몇 년 정도일까라는 생각도 좀 이어지게 되는데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은 제가 한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앞으로도 한 7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산 거의 몇 배를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한 10살 미만으로는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진짜 기억하고 있는 제 인생이 한 20년 정도일 텐데 20년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더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와,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 이 짓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한편으로 또 배가 불렀다,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배가 불렀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게 100년은 너무 짧지 않나. 그래도 한 500년 정도는 사람이 좀 살아봐야 하지 않나. 막 이런 뭐 생각도 좀 욕심이 들거든요. 너무 넘치는데? 거의 욕심 덕지 말에 다 묻어있어,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네.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민코님이 지금 뭐 평균 수명 뭐 앞으로의 수명이 100살이니까 지금 내가 30살이면은 앞으로 뭐 이거를 2번은 더 해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본인한테 몇 년이 남아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 민코 씨가 저한테 추천해줬던 책 중에 평균의 함정인가? 그거랑 똑같은 네. 거 아니야? 평균의 오류? 평균의 오류. 그러니까 나의 평균 수명의 수명이 오류. 평균과 다를 수 있어. 더 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해져 있는 운명이 갑자기 10년 후에 죽는 걸 수도 있어. 내일 죽을 수도 그러면- 있는 거고 자동차 그러면 사고 여기서 당해서. 긴급 질문, 틈새 질문. 여러분은 만약에 언제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알 건가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굳이 아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죠? 그러면 제가 사는 방식이 그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딱 세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병원을 가서 의사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갑자기 사신이 나를 찾아와서 자네의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지 라는 식이면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근데 음. 그게 병원 가서 병원 의사가 알려주는 거랑 뭐가 다르죠? 병원 의사는 뭐 정기검진 가니까 그건 불가피한 거인 것 같아. 예. 근데 그걸 뭔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언제 아. 죽을지를. 바질님은 네. 어떠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도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왜냐면 그 마치 아까 리스님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초반에 말한 거랑 리스님이 우리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뭐 이 그 현재의 순간을 더 열심히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떨 때는 그거를 되게 망각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의 순간을 되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든지 뭐 정말 말 어쩌고 그대로 데드라인을 딱 그어놓고 이제 계속 생각하게 되는 아, 거네요. 인생의 데드라인. 그래서 저는 일도 데드라인이 되게 중요한 인간인데 데드라인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인데 그러고 꽤나 그 이제 데드라인에 가까웠을 때 몰아치기를 하는 습성이 있는 인간인데 데드라인을 좀 알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이랬는데 막 네. 100살까지 살고 이러면 오히려 너무 방탕하게 살려나? 그냥 뭐 한 60대까지 놀아도 돼? 막 이러면서 60년 60살까지 남았으면 살아도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은데 막 120살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아,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장난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그때 막 빡세게 막 그쵸. 살고 막.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의 시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물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어쨌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거를 제외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다는 거란 말이죠.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엄청 망각하고 살거나 내지는 생각을 엄청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 애써서 죽음을 좀 외면하는 거지.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음. 짐이기 때문인 것 같아. 삶을 짓누를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굳이 그 애기 귀신이 어깨에 계속 앉아 있는 것처럼 죽음을 계속 무서워. 등껍질에 매달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민코 씨는 계속 죽음을 네. 많이 생각하지 해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계속 당장 할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인간 진화의 좀 오류라고 봐요. 죽음을 뭐랄까 인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면서 뭔가 오류 같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재밌게 살 수가 없는데 저는 무슨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자의식 과잉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를 거잖아. 식물도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가? 인간이라서 인간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또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그런 거를 빼놓고서 그래도 막 죽음을 생각하진 않잖아. 막 그 동물이 막 난 그러니까 언제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저는 거를 한다고 봐서 그래도 막 두려워하진 않잖아.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두 분이 합심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공격이 아니라 다 일단 계속 당연히 얘기해보세요. 생각하고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한 우리? 100년이 지나면 내가 죽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100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는 건 이제 나한테 있어서는 이 세계의 종말인 건데 동시에 이 모든 게 다 없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진짜 숨 막힐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오거든요.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짓눌러 진짜 아까 그 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을 할 수가 없을 만한 공포이자 무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끝이 사실은 있다라는 게 근데 민코님은 그런 어떤 그 짓누르는 그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쵸.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많이 생각했을 때가 대학교 3학년쯤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무서웠죠.
무서웠어.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무서운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밥벌이를 제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주거 상태도 안정되고 막 이래서 그런가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그럼 오히려 약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약간 생존을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물론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야. 생존을 못하면 죽는 거긴 한데. 아니 그렇진 않았어. 근데 진짜로 어. 죽음이 무서웠어. 생각해보면은 그냥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죽음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민코님이 너무 안타깝게도 네. 일주일 후에 죽으세요. 쉣. 너무 갑자기 극단적인 가제심 좀 그거에 좀 집착하는데 죽는 시점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에 대해서 꽂힌 것 같아.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 뭘 할지도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알면은 그 사이에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할 건지. 예를 들면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면은 민코님 지금 만약에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사실 알았어요. 그럼 내일 회사 네.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회사를 어떻게 가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 안 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아, 네. 또 회사 사람도 듣고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약간 조심스럽게 됐는데 아니 솔직히 인사를 왜 하죠? 솔직히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일주일 뒤에 죽는데 아니 지금까지 굉장히 친구들이랑 도발적이다. 아니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친척들한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회사 사람들한테 거기에 인사를 왜 해 내가? 직장 동료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니 당연히 해나 안 되지. 솔직히 내 기준에서는. 아 민코와 근데- 친구로 만나 너무 다행이다. 와, 인사 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인사 서 다행이다. 그쵸. 그러면은 일주일 네. 후에 팟캐스트 녹음합니까? 오히려 팟캐스트 녹음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뭔가 내가 어쨌든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내가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팟캐스트 녹음하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꽤 소중했고 또 누군가 또 나를 생각해주면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코코 모먼트네요. 기억해줘. 기억해줘. Remember me. 뭐 그런 생각이죠.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네. 이게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업가들은 이제 장학재단 같은 걸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딴 거리든지 동상이든지 무언가를 만드는 것처럼 그것도 결국에는 죽음과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맞는 말이에요. 예. 뭔가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마치 우리가 팟캐스트를 남기거나 아니면 뭐 이런 많은 것들 아니면 뭐 기업가가 뭐 100년이 넘게 지속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거나 이거는 저희 대표님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죽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3학년 때 그 삶의 어떤 본질적인 허무성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시도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약간 타입화가 되는 거지. 카테고라이즈화가 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름을 남겨가지고 뭔가 후대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약간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따뜻함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교를 믿는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후세에 어떤 이어지는 어떤 영생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닦아놓는 어떤 그런 시기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죽음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계속 있었던 거지. 되게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뭐 진지황 맞아요. 같은 경우도 막 이제 약초 캐우라고 하고 막 이런 거 불로초 찾아오라고 하고
근데 민구 씨가 저도 딱 네. 대학교 3학년 때가 종교에 심취했었던 때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맞아요. 제가 이게 대학생 때 맞물리는 이제 건가요,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때는 이제 진짜 교회 청년이었는데 교회 오빠, 뭐 교회 오빠. 그러니까.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신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그 종교의 힘을 좀 느끼는 게 저희 할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기독교 신자셨는데 그래서 그럼 뭐 예배 같은 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목사님 막 설교 뭐라 하죠? 그 이제 좋은 말씀. 그래서 뭐 돌아가신 뭐 누구누구님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천국에서 만날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저는 진짜 종교인이 아닌데 엄청 그게 막 너무 감화됐어요. 감화되고 좀 이렇게 위안이 위로됐어? 되더라고요. 진짜 위안이 진짜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찔끔 눈물을 흘렸거든요. 찬송가 이런 거 부르면서. 음, 그래서 종교의 힘을 좀 느꼈구나. 그래서 이래서 종교를 믿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걸 어떤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준다는 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일주일 남았을 때. 리스님 뭐 하실 거예요? 일주일 남았으면. 근데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다가 끝날 것 같고 회사도 그냥 적당히 나갈 것 같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하는 것도 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안 간다고 해서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뭐 즐겁고 쾌락적이고 행복한 건 저 이미 평소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즘 행복하다고 계속 얘기를 깔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죽으면 죽겠지 하고 죽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저는 옛날에는 좀 내가 일주일 남았으면은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보고 싶었던 막 어떤 대자연이 있는 데를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뭐 그 일상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들? 근데 오히려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또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오히려 완전 다른 공기, 다른 느낌으로 이제 그걸 더 깊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근데 조금 더 그냥 나는 네, 가족이나 친구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뭐 마련은 하되, 네.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많이 모순되나 싶긴 한데 그냥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게 끝나갈 때나 돼서야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게 되게 한스럽고 되게 뭔가 슬플 것 같아. 근데 저 어. 약간의 딴지를 걸자면 그걸 왜 일주일 남았을 때 해야 하죠? 그냥 지금부터 계속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걸 뒤로 미루는 거는 너무 늦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죽음에 관한 콘텐츠들의 대부분의 어떤 마무리가 너가 지금 생각한 그거를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막 약간 이렇게 가잖아. 그게 뭐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민코 씨. 그래서 저도 또 그 삶의 어떤 본질적인 허무성에 대해서 그 누구지? 그 무슨 실존 철학으로 유명한 하이데거인가? 하이데거가 뭐라 했냐면 갑자기 어려운 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삶의 허물을 살살. 극복하려면 그 삶을 시인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처럼 막 정말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이 꽃은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말 그 찬사를 하는 태도로 그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방식인 거라고 하더라고. 허무성에 대해서 극복하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 예.
근데 아름다운 솔직히 말이다. 아름다운 말인데 내가 앞으로 한 70년 동안 막 살면서 너무 아름답고 막 TV가 너무 재밌고 막 정말 너무 아름다워 막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약간 너무 삶의 밀도가 높지 않나요? 약간 적당히 그렇게 흐린 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을까? 나? 그냥 너 말고 그냥 삶을 막 약간 분 단위로 막 감탄하면서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맞아. 감사해 피곤해. 막 그것도 너무 피곤해. 감사해 예. 막 약간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막 감사 기도 사람이 감사 인사 올리다가 끝날 것 같아 하루가. 음, 뭐 망각이 감사하게도. 있는 이유처럼 이제 그쵸? 적당히 재미가 없는 것도 그 재밌는 순간순간의 희열을 위해서 있을 거니까. 맞아. 근데 가끔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리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짜 감사하는 뭐 매 순간 감사하고 막 경탄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범사에 참 감사하십시오. 아니 이것도 무슨 기독교 무슨 서적에 나오는 말 같긴 하지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 삶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여러분? 네, 다음 교회 알겠고요. 예, 말씀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 조금 불교적인 윤회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영화에 대한 내용을 바질 씨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사실 그 일본 드라마 중에 브러쉬업 라이프라는 거를 최근에 봤는데 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주인공이 급작스럽게 죽어요. 한 30살쯤에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는데 죽어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죽음의 마지막에 뭔가 환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생의 선택지와 그리고 지금의 삶을 한 번 더 사는 선택지가 있어요. 오, 되게 네? 웹소설스럽다. 그쵸. 근데 어떤 걸로 환생이 되는지는 그 지금의 삶에서 쌓은 덕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처음 죽었을 때, 뭐였죠? 장구벌레로 태어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 30살에 죽었는데 웬 장구벌레? 뭐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나 다시 살래. 다시 한번 살면서 덕을 열심히 쌓아보겠어. 뭐 이런 이제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되게 약간 판타지 소설 같지만 되게 그냥 현실처럼 다뤄요. 되게 연출이. 네, 그래서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난 다시 태어나면 세계관 어떨까?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될까? 그 세계관 자체가 되게 그냥 불교식 그 사후 그쵸. 세계를 완전히 거의 빼다 박은 느낌인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래서 불교식인데 되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다 연출을 해놔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굉장히 일본스러웠다. 되게 어떻게 인상 보면. 깊게 보셨나 봐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모든 일본 드라마가 그렇듯 되게 교훈적으로 교훈? 끝나거든요. 네, 약간, 어떤 의미야? 그래서 현재를 항상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약간 그런 감사하십시오. 거랑 이거인가요? 그런 거고 그리고 되게 뭐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되게 우정의 소중함 약간 이런 걸 다뤄요. 너무 그래서 너무 일본 드라마다 이건 또. 너무 일본 드라마죠? 네, 너무 재밌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 언제 한번 약간 고등어로 환생할래요? 약간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막 고등어?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인공이 무슨 고등어예요? 전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막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혹시 인간이 아닌 걸로 환생을 한다면 부잣집 아, 멍멍이. 맞다. 근데 저 너무 브러쉬업 세상 라이프에서 네. 또 약간 들었던 게 근데 또 다른 동물들은 너 그 동물 계속할래 아니면은 인간으로 태어날래라고 물어보면은 또 그 동물을 자기는 계속하겠다고 한다는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어한테 너 고등어 찾아봤어요? 할래? 아니 들었어 어디서. 그러니까 고등어 네? 할래 인간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고등어는 난 고등어 할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드라마에서.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예요? 왜냐면 바질 드라마에서 씨는 진짜 나온 드라마를 봤고 민코 씨는 검색을 드라마에 한 느낌? 나오진 않는데 딱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얘기는 나와요. 비슷하구나. 너가 인간으로 다시 살고 싶은 거는 너가 인간이었기 때문이지. 그건 되게 인간의 시점에서 인간보다 고등어는 못났어. 약간 이렇게 평가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마치 하거든요. 아까 민코 씨가 다른 동물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미안해. 자기가 경험한 아니야.
자기가 경험한 거다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잠깐 또 논점에서 잠깐 또 벗어났는데 아무튼 간에 아니 그럼 질문이 민코님은 뭐였죠? 다시 네.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 보고 싶어요? 인간을 제외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인간이 아닌 존재로 태어난다면. 아, 저 태어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나 좀 판다로 태어나고 싶어. 판다로. 아, 진짜 푸바오 너무 열심히 이번에.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무바 열심히 보기도 하는데, 그 루이바오랑 후이바오 보면서, 저는 걔네는 진짜 뭐 그 그 푸바오 세계관을 전혀 모르거든요. 아, 푸바오 세계가 몰라요? 아니, 네. 푸바오 좀 죄송해요. 없어요. 동생들인데, 아니, 저는 진짜 푸바오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왕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거든요. 한국의 왕실? 아, 진짜로 그 일본이나 영국에서 왕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나는 푸바오 가족이 진짜 그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푸공주 하잖아. 그래서 뭔가 나는 되게 부러운 게 그들의 삶을 보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심지어 수정이 돼서 착상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존재가 축복이고 그냥 살아서 건강하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뭔가 안일하게 모두의 축복과 이런 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부러워. 좀 약간 판다의 삶. 그런 그렇게 생각.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민코 삶. 씨는 맞아요. 그 명예를 얻고 싶다 이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푸바오 같은 어쨌든 왕실 권력을 갖고 싶다.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아니, 스포트라이트를 아니에요. 받는 삶을 살고 싶다. 아니.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 아니고요. 아니, 권력을 갖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의 존재가 되게 소중하잖아. 좀 나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좀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동물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아니 얘기. 원주 갔을 때 그런 존재로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가족의 맞아요. 일원으로서? 네. 그렇긴 하지. 아니, 또 이렇게 또 바득바득 이렇게. 아니, 그러면 방금 리스님 그 부잣집 그 개로 태어난 건 뭔가요? 부잣집 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 막 이제 집에 정원도 있고 이제 내방 거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내방 거실. 엄청 넓은 집에서 뛰어다니려면 뛰어다닐 수도 있고 밥도 무제한으로 나오고 이제 밍크 코트 둘러주고 미용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 심심하면 유치원도 보내주고 막 이런 삶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부잣집 멍멍이의 삶. 좋다. 근데 부잣집 아들이나 딸은 아니고 부잣집 멍멍이가 되고 싶은 건 어떤 이유죠?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 선대를. 그 가문의 그 부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근데 네. 약간 강아지로 태어나면 그래도 막 아양도 부리고 이러잖아요. 강아지한테 기대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막 물면 원래 안 되고. 기브앤테이크는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아양 잘할 부리고 자신 하는 있으세요? 거 훈련 저는 뭐 그때 가서도 똑똑한 멍멍이로 태어나겠죠. 되게 똑똑하신가 봐요, 되게. 리스님은. 되게 그 똑똑하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을 아는 멍멍이. 알지 알아야지. 기어 오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지. 눈치를 잘 봐. 살처분 눈치를 잘 나가지 봐. 안 돼. 물면 이제 큰일 나. 무서운 얘기예요. 살처분이래. 바질님은 있으세요? 그 고등어는 싫으신 건가요, 바질님은? 저는 고등어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고등어 같은 거 좋고. 너무 신기한 답변이야. 고등어로 네, 태어나고 싶어. 고등어 이런 거 좋은 것 같고 약간 헤엄칠 수 있는 동물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고래 수영을 원 없이 하고 싶다. 수영을. 원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수영하고 다니고. 아니 그냥 수영을 지금 그냥 수영장 가셔서 수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매일 수영장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수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아가미 호흡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러면 이제 돈 벌기 싫어. 매일매일 수영장 가면 염라대왕이 좀 공로를 인정해줘서 그렇게 환생시켜주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고등어에 가까운 생물로 환생시켜.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런 시스템이야 그거? 약간. 아니 근데 셋 다 별로 인간을 다시 하고 싶으신 분은 별로 없네요. 리스님, 바질님 둘 다. 인간을 다시 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맞아요. 인간을 다시 할 수 있어? 제가 웹소설을 많이 봐서 그런데 그 웹소설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회빙환이라고 회귀하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빙의 다른 사람의 몸에 이제 갑자기 쑥 들어가서 이미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산다던가 아니면 환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크는 건데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인간으로 태어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회빙환이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러면 회귀, 빙의, 환생. 그런가요? 저 사실 안 봤어요. 저도 안 저도 봤는데. 저도 설정만 알아요. 아무튼 돌아가서. 빠르게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셋 중에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인간으로 다시 삶을- 환생하고 싶은지. 예. 예, 어떤 삶을 일궈 나가고 싶은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뭐 어떤 삶을 읽어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코 씨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무언가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거 간단하게 하나만. 해빙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죠. 한번. 그거 약간- 괜찮다. 네, 해빙환 약간 중에 하나만. 하나만 할 수 있어. 약간 그 아까의 컨셉을 좀 이어 나가는 느낌으로 해서 저 약간 조선시대 왕으로 조금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작상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중국까지는 안 바래. 중국까지는 안 바래거나 조선시대 정도면 딱 사이즈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 막 이상한 막 연산군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그 세종대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존재감 없는 저기 왕들 있잖아. 그냥 약간 성군 그냥 잘 살다가. 역사를 알고 네. 있는 상태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면 그냥 완전히 그것도 삶을 그것도 재밌겠다. 그것도 역사 네. 알고 있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약간 그 왕의 그 절대 왕을 이어받을 일 없는 한 넷째 아들 정도로 아니면은 한 둘째 공주 정도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왕가에서 김정은이 그 물불 안 가리고 약간 숙청하는 거 알죠? 김정은이요? 북한 학계론 같은 거 들으면 이제 그런 씨앗을 남겨두지 않는 뿌리를 남겨두지 않는 김정남도 이제 암살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만약에 그럴 일 있으면 진짜 얌전히 머리 깎고 이제 절 들어가서 이제 세속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의사표명을 하겠다.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가겠다라는 느낌. 네, 바질 씨는 회빙환 중에 어떤 거? 저는 빙의는 별로 환생. 안 하고 싶고요. 네. 그냥 나로 살아보고 싶은데 회귀 잘 모르겠네요. 환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오. 그럼 잘 알고 있는 세계관 아니면 완전히 모르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둘 중에 뭐? 어느 시점으로 환생하냐 뭐 이런 거죠. 누구로 환생하냐. 그죠. 그런 게 딱히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환생이 그냥 더 끌린다 이런 느낌인 건지. 근데 그러면 전 약간 언제가 재밌을까? 약간 뭐 영국 이런 데 살아보고 싶어요. 귀족의 삶. 근데 이제 그 민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권력과는 약간은 먼 적당히 안정된 기반은 있고 근데 스팟라이트는 많이 안 받아서 그쵸.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쵸.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시골에서 약간 뭐 예술 활동 좀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상류층의 큰 꿈인 것 같은데요. 그거야말로 찐부자가 가능한 거 아닌가? 저희 되게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모두가 야망이 엄청나다. 일단 지금 말한 둘 다 생계를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죠. 지금 아까 내 부잣집 강아지랑 좀 맥락이 또 닿은 것 같아. 맥락 닿았어.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해.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환생하고 싶은데 되게 뜬금없지만 옛날에 읽었던 소설, 웹소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좀 이상한 소설이었는데 그 연금술사라는 베스트셀러 아시죠? 노란 책 파울루 코엘료? 라는 그 작가의 약간 어린 왕작의 소설이지 않나요? 약간 뭐 청소년을 위한 뭐 소설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이제 저희 리스팝이 도서관에 가서 가끔씩 책을 빌려다 주곤 했는데 제가 연금술사 빌려달라고 해서 책을 빌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엉뚱한 인터넷 소설이었던 거야. 되게 만화 대여점에 있을 법한 그 삼류 찌라시 소설이고 이상한 양판소. 양판소였던 거야. 그 이곡갱이었나요? 이곡갱? 예. 이곡갱인지 잘 모르겠어. 1권 너무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훅 뺏어가서 반납하더라고. 너무 웃기다. 그래서 그걸 처음 이제 세계관이 뭐냐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
근데 기억은 다 갖고 있는데 다시 태어난 곳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라서 말도 모든 언어랑 다 다르고 연금술사들이 생존해서 막 원소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세계관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얘기까지 보고 이제 뺏겼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어느 세계. 세계관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막 세계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환생하면 이제 그 지구 안에 어떤 세상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접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전 호기심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SF 소설의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느낌. 네, 이게-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좋다. 저 또 소설 얘기하니까 생각난 거 있는데 그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 읽어보셨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저 읽다 완전 욜로 하시는 그 그리스인 조르바 씨 다뤄주는 소설이잖아요. 맞아. 근데 약간 조르바처럼 좀 살고 싶어 나 약간. 사세요. 사세요. 근데 지금 조르바랑 것 같은데 삶이? 그러니까 조금 나 설명해 너무 주실 수 있나요? 확실하게- 소설에 대해서? 아니 그리스인 조르바 사실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게 약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진행되는 소설이어가지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제 조르바라는 사람인데 그리스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약간 화끈하게 산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화끈하게 살고 싶다. 민코 씨의 화끈하게 꿈이 살아. 드러났어요. 별로 되게 이제 그 가진 게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항상 즐겁게 무언가를 하고 뭐 일을 벌이고 재밌게 사는 느낌이 나오는 것 열중하게 같아요.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제가 진짜 인상 깊은 게 그리스인 조르바 나중에 후일담 같이 그 엔딩 장면에서 그 관찰자가 그 조르바의 친구인 나가 그 조르바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듣는 장면이 있어요. 조르바 아내한테서 조르바 이제 마지막 아내였던 건데 그 마지막 아내가 말하길 병실에 이제 누워있던 조르바가 이제 갑자기 몸을 일으켜서 창가로 가더니 창문 턱을 딱 잡고 밖을 잘 보면서 살았다? 아니야.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뭐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인상 깊었어. 그 말이. 근데 너무 설득돼.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이런 사람은 진짜 1000년을 더 살아도 진짜 재밌게 살 텐데 이 사람한테는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게 설득이 돼버리는. 근데 뭔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화끈하게 사는 사람? 락근.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권장드립니다. 제가 그거를 그 책을 스스로 다시 읽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네. 한번 다시 읽어볼 제가 그걸 한숨에 읽었거든요. 그 첫 장을 진짜요? 넘겨서 안 쉬고 그냥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는데 마지막에 그거 읽고 울었잖아. 그 마지막 덮으면서. 엉덩이 힘이 근데 꽤 세다. 설명을 민코 씨. 못하시네요. 근데 엉엉 울었거든요. 그 책을 덮으면서. 근데 진짜로 꽤 좋은 책이죠. 네. 몇 살 때?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해서. 25살 때. 어머, 장성한 어른일 때 책을 읽고 엉엉 울어. 그니까 책을 읽고 엉엉 울어버리네. 그런 일이 또 있네요. 인상 깊네요. 인상 깊습니다. 오늘 나왔던 콘텐츠들 다들 읽어보고 맛보고 뜯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번쩍이 여러분들도 죽음에 관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나요? 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안 하신다면 저희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진행 잘하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해. 이거 배워야겠어요.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 주르님이 그 댓글 남겨주셨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 맞아요. 한번 읽어보면 안 되나요? 네, 읽어주세요. 주르님이 저희 지난화 그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다. 네. 주르님 세 번째 줄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르님 지금 파덕님도 남겨주셨네요. 주르님은 네. 이제 먹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꼭 맛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리안 아이스크림처럼 통상 맛없는 것을 일부러 찾아 먹기도 하는데 그것조차 너무 좋아요. 미각, 맛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도 좋지만 거기서 맛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코 씨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약간 와 점점점 이런 느낌으로 톡방을 민코님 또 우셨나요? 설마 댓글도 보고 우신 진짜 울컥해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엉망 울려면 저게 한 책으로 엮일 정도의 길이면 될까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은 거라봐. 아무튼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주루님을 또 초청했어도 또 괜찮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그러게요. 저걸 보고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해서 오늘 에피소드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다룰 수 있도록 좀 맞아요. 사전에 기획을 빡세게 했습니다. 바질 씨가 고생을 많이 그쵸. 해주셨어요. 네네, 다들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되게 뿌듯합니다. 내가 너무 무겁게 만들 뻔했는데 잘 다시 올린 것 같아. 네, 근데 무겁지 않았어요, 리스님. 그냥 리스님의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이었다. 자꾸 새롭다고 하면 나 평소 이미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촉촉하다. 네, 촉촉한 좋습니다. 에피소드고요.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저부터 네. 할게요. 네. 파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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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